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개정판. 이번 시간에는 4장 2절 확률적 경사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적 경사근법은 분류 모델에만 사용하거나 회귀 모델에만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어떤 머신러닝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범용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석적으로 해를 구하기 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많은 데이터가 있는 문제에서도 적용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 7장 이후에 딥러닝을 배울 텐데요. 딥러닝에서는 모두 다 이 경사근법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확률적 경사근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럭키백이 이제 인기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또 설정이 나왔는데요. 샘플이 점진적으로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선들이 한 번에 다 도착한 것이 아니라 점점 추가적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훈련한 모델을 다시 조금 훈련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한번 가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뭐 새로운 모델을 훈련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훈련 데이터가 좀 커지겠죠. 아니면 뭐 일부 데이터를 버리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조금 추가한 다음에 처음부터 모델을 다시 훈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버린 데이터를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인가 중요한 샘플이 뭐 버려지면 안 되니까 또 그런 문제를 또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모델을 매번 처음부터 훈련하게 되면 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모델을 밑바닥부터 다시 훈련하지 않고 이미 훈련된 모델을 추가로 조금씩 더 훈련할 수는 없을까 이런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또 온라인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뭐 점진적 학습 뭐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이런 설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바로 확률적 경사관법입니다. 여기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확률적 경사관법은 어떤 특정 획이나 분류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어떤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획이나 로지스틱 회계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확률적이란 말은 저희가 무작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랜덤하게 뭔가 랜덤한 무작위성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사는 저희가 언덕의 기울기를 말할 때 뭐 경사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로 경사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경사를 내려가는 방법을 확률적 경사근법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경사를 내려간다면 원래는 높은 곳에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어떤 높은 곳을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하고요. 어떤 그 언덕을 정의하고 그 언덕을 따라서 점점 내려오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언덕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떤 언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네, 저희가 훈련 세트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제가 펜을 활성화를 안 시켰네요. 네. 훈련 세트가 있고 훈련 세트에서 샘플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샘플 중에 한 개씩 꺼냅니다. 이제 한 개씩 꺼내는데 꺼내서 경사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게 이제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모델을 훈련을 하는데 하고 나서 이 샘플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버립니다. 따로 떼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샘플이 꺼내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꺼낼 때 무작위로 꺼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 세트를 다 사용했겠죠. 그러면은 다 사용하면 네, 훈련 세트 안이 텅 비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모든 샘플을 다 사용한 케이스를 한 그런 경우를 제가 한 에포크가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에포크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 빈 통에 저희가 꺼냈던 샘플을 다시 다 채워놓고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저희가 그 내려오려는 이 언덕이 혹은 산이 어떤 지형인지 저희가 미리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형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내려오기 위해서 한 번에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포크를 한 번에 훈련을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 번 에포크를 훈련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씩 꺼내는 걸 제가 확률적 경사근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한 개씩이 아니라 여러 개씩 꺼내는 거를 미니 배치 경사근법. 그다음에 모든 샘플을 다 사용해서 한 번에 원 에포크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배치 경사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이키넌에는 확률적 경사근법 알고리즘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미니 배치 경사근법입니다. 거의 모두 다 미니 배치 경사근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산이 어떤 거냐면 손실함수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고요. 사실 손실함수 혹은 비용함수, 목적함수 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좀 더 의미가 더 범위가 크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샘플 하나에 대한 건 손실함수, 그다음에 모든 샘플에 대한 손실함수의 합은 비용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손실함수가 바로 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유클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타깃과 그다음에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한 평균 제곱 오차 이런 것들을 손실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뭔가 모델을 훈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값이 정확도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것을 선호하죠. 근데 이런 정확도는 손실함수로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손실함수는 정확하게 저희가 산이 이렇게 부드럽게 산이 내려와야 되겠죠. 연속적으로. 그래야지 저희가 도랑에 빠지지 않고 쭉 내려올 텐데 이 정확도는 1, 0.5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샘플이 저희가 두 개만 있다면 이 나올 수 있는 정확도는 1 혹은 0.5, 0 이렇게 뭐 세 개밖에 없겠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그래서 이런 정확도는 임의의 실수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손실함수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한 산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산을 이렇게 내려오면 수 없겠죠. 도랑으로 퍽 빠져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확도를 저희가 분류 문제에 손실함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측정 용도로는 모델의 정확한지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는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지만 손실함수, 경사근법을 사용하기 위한 손실함수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정확도는 알지만 정확도와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손실함수를 대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대리 손실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로지스틱 회계에서 사용하는 손실함수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가령 모델이 예측한 게 0.9라고 하면 꽤 높은 값이죠. 정답은 타깃이 1입니다. 그럼 1과 굉장히 가까우니까 0.9 곱하기 1 하면 0.9로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 음수를 붙입니다. 그럼 손실이 낮게 되겠죠. 그래서 예측이 타깃과 가까우면 낮은 값이 되도록 마이너스를 붙여 낮은 값이 되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만약에 예측이 0.3이면 정답 1과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음수를 붙이면 마이너스 0.3이 돼서 손실값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9보다 마이너스 0.3이 손실이 높게 되죠. 그래서 손실이 높게 되니까 이런 예측은 이제 뭔가 페널티를 받게 되고 1에 가깝게 되도록 모델이 계수 가중치를 훈련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답이 타깃이 음성 클래스일 경우는 레이블이 0이 됩니다. 근데 0과 뭔가를 곱하면 무조건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손실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0을 1로 바꾸고 대신 예측값도 1에서 빼서 반대로 0.8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면 0.2가 원래 타깃과
타깃 0과 가까운 값이죠. 그래서 이걸 0.8로 바꿔서 1을 곱해서 음수를 붙이면 마이너스 0.8이 되니까 손실값이 낮은 축에 속합니다. 또 반대로 타깃이 0인데 0.8로 예측했다면 이거를 0.2로 1을 빼서 0.2로 바꾸고 타깃도 0에서 1로 바꾸고 해서 곱하면 다시 음수를 붙이면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높은 손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수학적 트릭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 음성 클래스가 0이기 때문에 0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측과 타깃 값을 곱해서 손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에서 저희가 로그 값을 붙입니다. 왜냐면 로그 값을 붙이면 저희가 그 0과 1 사이에서는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에 가까울 때는 아주 커지죠. 그래서 이 로그 값의 음수를 취하면 반대로 이렇게 높아지니까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높은 값이 되고 1에 가까워서 낮은 값이 돼서 저희가 일단 양수가 되면 또 이해하기도 쉽고요. 또 손실이 또 굉장히 나쁠 때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함수를 사용하는 게 또 적절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타깃이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타깃이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의 1 빼기 예측 확률을 사용해서 저희가 손실함수를 사용합니다. 이걸 바로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크로스 엔트로피랑 유사한데 이진 분류일 경우에 사용한다 해서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에는 뭐 평균 절대값 오차나 평균 제곱 오차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SGD 사이키는 SGD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한번 모델을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GD 클래시파이어가 바로 SGD가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확률적 경사각법 알고리즘입니다. 역시 리니어 모델 모듈 밑에 있고요. SGD 클래시파이어 그 클래스를 선언을 한 다음에 객체를 만들고 모델을 훈련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로스 매개 변수입니다. 사실 이 SGD 클래시파이어는 그 확률적 경상화법으로 로지스틱 회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알고리즘도 다른 종류의 모델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로지스틱 문제를 풀고 싶다, 로지스틱 회계 문제를 풀고 싶다면 로스 매개 변수에 이렇게 로그 이렇게 놓으면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사용하는 로지스틱 모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맥스 이터가 바로 이제 에포크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10번의 에포크를 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를 집어넣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GD 클래시파이어는 확률적 경사각법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 이렇게 다 집어넣지만 배치 경사각법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데이터에서 샘플 하나씩 뽑아내는 확률적 경사각법을 구현했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결과를 스코어 메소드로 확인해 보면 훈련 세트에서는 77%, 테스트 세트에서는 77.5, 오히려 더 높네요. 그래서 조금 과소적합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델을 더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더 훈련할 때는 파셜 핏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에포크를 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셜 핏 메소드는 이렇게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점진적 학습이 가능한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모델을 훈련하면 훈련 세트에서의 점수는 81%로 올라갔고 테스트 세트의 점수도 여전히 조금 과소적합된 것 같지만 이제 앞에보다는 훨씬 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저희가 이전에 과소적합과 과대적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규제 매개 변수에 따라서 모델이 과소적합되고 과대적합될 수 있는데 확률적 경사각법 알고리즘에서는 에포크 횟수에 따라 모델을 얼마만큼 많이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과대적합과 과대적합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는 알파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모델이 과소적합되고 과대적합된 현상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확률적 경사각법을 사용하는 특히 딥러닝 같은 모델에서는 에포크 횟수에 따라서 에포크가 모델을 훈련을 많이 할수록
훈련 세트의 점수는 점점 정확도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테스트 세트의 점수도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과대적 합이 돼서 테스트 세트의 점수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대적 합됐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과소적 합된 구간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좀 많이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GD 클래시파이어를 이전처럼 객체를 만들고 300번을 반복해서 파셜 핏 메소드를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훈련해서 각 에포크마다 추가로 훈련할 때마다 이제 점수를 두 리스트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리스트에 저장한 걸 그래프로 그린 것이 바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학습 곡선이 그려지진 않지만 에포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점수가 서로 높아지다가 이제 훈련 세트는 점점 높아지는데 이 테스트 세트에 대한 점수는 어느 정도 더 높아지지 않고 이렇게 완만해지는 것을 정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100번째 정도 훈련했을 때 그 과대적과 과소적합에 적합한 지점이라고 절충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0번째 에포크로 다시 지정하고 HD 클래시파이 모델을 다시 훈련하는 코드가 그 아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훈련 세트의 점수는 약 95.8%, 그다음에 테스트 세트의 점수는 92.5%의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점진적으로 학습하는 로지스틱 모델을 점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확률적 경사학습법을 배웠고요. 딥러닝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경사학습법을 쓴다. 그래서 이 경사학습법은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이 값이 작아지도록 조금씩 낮은 것으로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손실함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함수라는 것을 사용했고요. 이 로지스틱 손실함수는 다른 말로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중분류일 때는 저희가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하고, 그래서 그 모델이 최적의 개수값을 갖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경사학습법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에포크를 많이 훈련할수록 과대적합된 모델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5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과 4장은 딥러닝을 배우기 위해서 꼭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장은 딥러닝과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머신러닝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 트리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